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알아볼 내용은요, 복리. 자,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또 확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수급,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 파동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거의 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뤄볼 내용은 이제 복리를 극대화하라. 이 복리를 키워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자신만의 원칙과 시스템으로 녹여서 매매에 적용시키는지는 이제 투자자 본인의 몫이고 본인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 커뮤니티가 이제 바닥 종목으로만 이제 신규 포지션을 잡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한 걸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2008년도 이것도 이제 금융위기 이때 바닥을 찍었어요. 이렇게 악재가 왔을 때 항상 바닥 시점이 나오더라. 왜? 이 악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북한 악재가 있죠. 북한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북한 악재가 계속 리스크로 우리나라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들이 굉장히 저평가를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면 10,000원의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5,000원의 가치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통일 어떻게 될까요? 이 통일이 되면 바닥을 찍는 게 아니에요. 전쟁 비슷한 뉘앙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이면서 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 구간이 이제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통일이 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나오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이제 준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통일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런 부분이 되면은 굉장히 안전성을 높게 평가를 받게 될 거고요. 막상 통일을 딱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꼭지 부근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식이 6개월을 선행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해서 주가는 이제 그에 따라 움직이고요. 실적이 지금 좋은데 앞으로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된다든가 아니면 실적이 좋은데 너무 비싸졌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좋은 뉴스 때려놓고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팔고 있죠.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무지하게 팔고 있단 말이에요. 사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단기 꼭지 구간이 거의 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호재는 꼭지가 되고 이제 악재는 거의 바닥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파동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수급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면 그 부분을 이제 데이터로 삼아서 자, 이 바닥에 남들이 다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진입을 해서 주식을 보유를 하고 나중에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이 5만원 구간대였는데 꼭지가 지금 20만원 구간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3년 만에 지금 400% 대형주예요. 대형주도 300% 400% 수익이 납니다. 이 중소형주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식을 좀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냥 계속 매매를 합니다.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금을 굉장히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계속 사야 되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야 되니까. 올라가면 조금씩 덜어서 현금을 더 맞춰놓고. 그걸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트레이딩 계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2008년, 9년, 10년, 11년 지금 3년 기간 동안 거의 한 400% 수익을 봤고요. 400% 성장을 했고요. 이 기업이 상승을 했고 2008년도에는 저평가 구간이었겠죠. 그래갖고 이게 제자리에 돌아오고
이제 제자리에 돌아오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붙었을 거예요. 모멘텀이 붙고 하면서 상승을 급하게 주죠. 이게 항상 보면 상승을 이렇게 급하게 주는 구간은 이제 어깨나 허리 구간에서 그 윗구간에서 꼭지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이 항상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옵니다.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나오는 구간에는 보면은 기간별로 잡으면 3개월 만에 거의 뭐 12만원 뭐 거기서부터 한 20만원까지 한 30-40%? 40% 이상 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기간이 3개월 만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밑에서는 이 똑같은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거의 뭐 7개월 뭐 배 이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때부터 만약에 보유를 했다 그러면 이때 3개월 딱 이렇게 챙기고 나오는 게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거의 뭐 150% 뭐 그 정도 수익률밖에 아니라는 소리예요. 200% 뭐 이 정도 수익 정도 보고 있는 구간에서 바닥에서 진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3개월 만에 200%가 넘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진입한 사람은 3개월 동안 예를 들어 40% 50% 수익을 봤다 그러면 이 바닥에서 진입을 했던 사람은 이 3개월 동안 40% 30% 오르는 구간에 200% 300%의 수익이 가능하다. 이게 봅니다. 과거 제 영상을 보면 이게 잘라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잘라서 하면 수익금은 보면 허리 구간이 있고 꼭지 구간이고 수익금은 예를 들어 주가가 상승하는 그 금액 확정 금액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100,000원이 갔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허리로 나눈다 그러면 절반을 딱 자르면 5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허리 구간 바닥에서 허리 구간까지 500% 상승 구간이에요. 근데 50,000원에서 100,000원 보면 100% 상승 구간이라는 거예요. 50,000원에서 100,000원 가면 금액은 똑같이 바닥에서 10,000원에서 50,000원 간 것이랑 50,000원에서 100,000원 간 거랑 똑같이 금액은 똑같이 불었어요. 금액은 똑같이 불었는데 이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0,000원에서 100,000원 가는 구간은 10,000원에 샀던 사람들은 100% 수익이 아니고 이게 500% 수익이다. 그래서 이런 게 복리다. 이런 복리를 입히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투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투자는 이런 복리 시스템을 입힐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요. 단기 매매, 단기 투자, 단타 이런 거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99.9%라 그랬어요. 근데 단타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복리를 입힐 수가 없어서. 복리를 입힌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타로 복리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타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장기 투자를 위주로 한다. 근데 이제 장기 투자에 단타를 섞은 게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적인 포지션을 섞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우리가 트레이딩 계좌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고는 말을 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제 초단타 뭐 하루 안에 뭐 매매하고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거지. 거의 뭐 수익 관점으로의 매매는 우리도 트레이딩 계좌로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간 이렇게 바닥에서 꼭지를 찍었던 이 종목이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빠졌을 때 이 구간이 자, 사드 악재 구간이다. 사드 악재로 거의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한 30-40% 이렇게 빠진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사드 악재를 맞고 나서 이렇게 바닥을 주는 거예요. 이때도 2008년 금융위기를 맞고 바닥을 준 거고요. 이렇게 항상 악재는 이 바닥을 만들어준다. 이 바닥을 찝어내는 이제 뭐 보조지표라든가 이런저런 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먼저 기업 분석이 선행되어 있는 근데 기업 분석이 왜 돼 있어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바닥이라 그러면요. 굉장히 공포심을 갖게 합니다. 사람한테. 그 구간이라는 걸. 그래서 이게 이 기업의 이 주식이 얼마만큼 싸고 얼마만큼 이 기업이 탄탄하고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내가 스스로 믿음이 필요해요. 투자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차트만 보고 모양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고 진입을 했는데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회사가 썩어 있어. 무슨 뭐 대주주들은 지분 다 팔고 자빠졌고
대주주 보유 지분이 뭐 5%밖에 안 되고 7%밖에 안 되고 뭐 실적은 막 엄청 박살나서 이제 뭐 회생할 기미가 안 보이고 부채도 많고 이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불안을 해서. 그래서 이 기업 분석이라는 거는 당연히 주식이 이제 상승하라고 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 이제 우리는 진입을 해서 지금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보면 이제 커뮤니티 진입 시점보다 비싼 구간이었어요. 진입 가능 시점은. 자, 이 구간은 이미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보면 이때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진입했던 사람들은 더 하락을 맛보게 됐죠. 근데 이 하락이 예를 들어서 구간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될 거예요. 20%에서 30%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20% 정도 하락 구간이 나올 거예요. 자, 바닥이 잡혔으니까 이 구간이 이제 20% 정도 하락 구간이 나오는데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20% 더 빠진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기업 분석이 돼 있고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자신만의 확신만 있다 그러면 그냥 뭐 매도 손실 보고 매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간에 예를 들어 진입을 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진입을 했다 그러면 자, 매도 포지션은 한 번쯤은 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렸을 때 진입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물려버리면 이제 하락을 좀 크게 맞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처음에 진입을 했다 그래도 저평가 구간에 이제 역별 구간에 이평선과 이격이 벌어진 시점에 진입을 하는 거는 안전성이 우수하다. 내려가더라도요, 그리고 돌리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고점 구간에서 정별 구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돌리는 기간보다 이제 역별 구간에 있는데 기업 분석이 돼 있는 종목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바닥 근처에서만 잡는다 그러면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 그럼 그 기간이 정별 구간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업 분석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문가라는 양반들은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래서 이런 역별 구간에 이제 기업 분석을 끝내놓고 전문가들한테 예를 들어 TV에서 방송하는 전문가들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기업 분석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 한다 이거죠. 아직은 추세가 돌리지가 않았으니까 지금은 진입을 하면 위험합니다. 손절가 얼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제대로 한다는 게 가능이나 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개미들, 투자자를 가장한 투기꾼들이 99.9%인 것만이 아니고요. 전문가도 99.9%는 사기꾼의 엉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도 계속 만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투매 구간이 왔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자, 공포심이 이제 만들어진 투매 구간이에요. 사드 악재. 자, 사드 부분에 대한 이제 악재 부분이 불거지면서 중국이랑 무슨 안 좋은 뭔가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면세업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인데 사실 면세점 쪽으로 이제 진입도 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면세점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뭐 실적이 안 좋아진 것도 없고 하는데 이제 미래 부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땡큐다. 땡큐다. 그동안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비싼 게 아니고 매력이 떨어져서 못 사고 있었는데, 이렇게 급락을 주면서 이렇게 좋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줬어. 그럼 진입을 해야죠. 우리도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처음 진입이 가능한 구간은 한 이 정도 구간쯤이 됐을 거다. 그런데 우리 커뮤니티에서 진입한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뭐 여러 가지를 더 좀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잡은 거고요. 이때는 또 근데 PBR이 그렇게 또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PBR은 아니었어요.
이 섹터에 구분해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이때 이제 처음 진입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도 보면 음봉이 쭈루룩 나오는데 양봉 거래량이 짜자작 나오고 있죠. 이때는 이렇게 빠지는 동안 양봉, 음봉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음봉이 쭈루룩 나오는데 양봉 거래량이 급하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고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음봉이 나왔을 때.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야, 장대 양봉 거래량이 딱 나오죠. 그럼 그 매물이 그 다음에 나오질 않아요. 자, 이렇게 장대 음봉 거래량, 음봉이 나오면서 양봉 거래량이 딱 뜨고 그 다음에 투매 구간. 자, 투매 구간 음봉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주가는 밀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회복이 될 때 이때 이제 매수 우리는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이 포지션을 잡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산다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얘기를 해요. 대부분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닥을 짚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나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의 확률이 엄청납니다. 우리 지금 커뮤니티 회원들하고 같이 지금 매매를 하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확률이 엄청나요. 샀다 하면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고, 이제 매매를 할 때 바닥을 잡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기업 분석만 하고 진입을 했다 그래도 손절만 없다면은 자, 수익폭이 작을 뿐이지, 바닥을 짚어내지 못하면 수익폭이 작을 뿐이지 손실을 볼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손해를 볼까요? 손절. 이것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기업 분석 같은 건 할 줄도 몰라요. 할 줄 아는 사람들도 하지 않죠. 왜? 장기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 분석을 하면 뭐예요? 장기 투자를 안 할 건데. 아니, 단타를 찍고 나올 건데 기업 분석이 왜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야, 다. 자, 손절 있고요. 자, 이때 샀어. 예를 들어서 이때 샀어, 이때. 이때 샀는데 전저점에다 딱 그어놓고 5% 손절 잡아놨어요. 자, 5% 손절 딱 나갔을 거 아니에요. 5% 손절 쭉 내려가니까, 와, 그렇지. 이거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또 샀어. 이때 또 샀는데 또 전저점에 딱 선 하나 그려놔. 깨고 나가니까 손절 나갔어요. 근데 반대로 이때 사서 전저점 들어갔는데 더 샀어요. 자, 그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데 더 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 큰 상승 2번 먹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샀던 비중 덜고 나머지 보유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요만큼까지 왔다고. 이 구간까지 돌아왔어요. 지금 이 구간까지 상승이 있다고요. 그럼 이때 손절한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지었잖아요. 근데 이때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자, 본저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상승하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손절을 하지 않으려면 비중을 굉장히 잘게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을 안 할 건데 비중을 막 20%, 30%씩, 계좌 잡으면 20%, 30%씩 들어가. 그럼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 자체도 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비중은 무조건 잘게 쪼개야 된다. 그리고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우리 회원분들은 무슨 종목인지 알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중에 대형주가 아닌 종목,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렇게 이쁘게 그려지지 않아요. 얼마나 매매하기가 좋아요. 아무 때나 사고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대형주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대형주를 그래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수익적으로 치면은 중소형주가 더 크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정감이 있어요, 대형주가. 그러니까 계좌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 정도 포트 비중을 가지고 가야, 대형주들도 포트 비중을 가지고 가야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는 거 사실 매매하기는 훨씬 편해요. 중소형주보다. 장중대형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팔면 돼요. 사서 쌀 때 사서 아무 때나 팔면 되는 게 대형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대형주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진입 시점 이 구간이에요. 아까 이 전에 보여드렸던 자, 이 구간이 위차트에서 보면 이 구간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그 자리까지 다 왔죠? 이때 예를 들어 3%, 5%, 10% 3%, 5%, 10% 손절한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이게 상승하면 이제 먼 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손절하고 팔면 이제 올라가는 걸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종목에서 들고 버틴다고. 근데 이제 꼭지에 있는 종목을 사서 들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구간에 샀어요. 20만원에.
20만원에 사서 들고 버티면 어떻게 된다? 자, 이게 꼭진지를 몰라. 근데 사서 이게 교육이 돼 있어. 샀다가 팔면 오고 샀다가 팔면 오르고 이게 교육이 돼 있으니까 팔진 않아. 팔진 않다가 이렇게 5년 동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40% 50% 빠져 있는 거야, 계좌가. 5년 동안 마이너스 50%. 이런 건 투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구간은 저평가 구간이었어요. 자, 이 꼭지 구간은 고평가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해서 저평가 구간까지 갖고 간다는 게 무슨,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고평가 구간에서 갖고 가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손절하고 나와. 이제 그럼 사야 되는 시점에 이제 손절하고 나오고 팔아야 되는 시점에 산다고. 이게 개미들이 하는 거다. 팔고 팔아야 될 시점에 산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불안하니까 이때 다 파는 거예요. 그럼 파니까 올라가잖아.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불안하니까 다 파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북한 악재 뭐 하면서 불안하니까 팔았을 때 사람들이 팔았잖아요. 저번 주에 많이. 그래갖고 잠깐 이제 뭐 완전 급락은 아니었지만 단기적으로 지수가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뭐 코스닥 지수가 뭐 2.1% 하락하고 이런 날. 우리는 그때 그냥 100% 주식 100% 사버렸어요. 그때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은.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근데 손실폭들 다 회복하고 수익 더 보고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장이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면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현금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지수 포나고 오면 또 이제 현금으로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또 한꺼번에 돌리고 또 이렇게 장이 천천히 갈 때는 계속 수익을 보고. 이게 반복하면 그게 투자라는 거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런데 적립식 관점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바닥 구간에 있는 이런 종목들만 사서 2년 3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400%씩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200% 400% 뭐 1000% 2000%씩 먹고 나오면 되잖아. 2년 3년 이렇게 보유를 해서. 그게 적립계좌잖아. 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매매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적립계좌의 비중을 더 실으면 됩니다. 커뮤니티 회원분들도.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1년 2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하고 내 성향이 뭔가 매매를 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럼 트레이딩 계좌에 비중을 더 실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놓고 매달 사고 이제 팔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갖고만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나요. 지금 우리 적립계좌에도 20% 넘게 이제 하다 이번에 좀 18% 빠졌는데 어떤 한 종목은 20몇 프로 수익 갔다가 지금 이제 뭐 수익 구간은 4% 구간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20몇 프로까지 갔다가 4%로 내려오면은 그때 팔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세를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트레이딩 계좌도 마찬가지. 이런 시세 못 먹어요. 트레이딩 계좌는 바닥 구간에 진입을 해서요. 한 허리 구간 때 되면은 이제 매매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에 대한 부분만 이제 보유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유하기가 힘들어요. 왜? 트레이딩 계좌는 목적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럼 바닥에서 허리까지만 보통 챙기고 가는 게 이제 트레이딩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바닥에서 허리나 짧게는 무릎까지. 그 뒤에 무릎에서 바로 튀어버리면 못 먹어요. 트레이딩 계좌는 못 먹는다고. 근데 적립 계좌는 끝까지 꼭대기까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다는 거고. 적립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금. 우리 적립 계좌는 이제 기업의 복리. 이거를 이제 다 누리는 게 적립 계좌의 이제 시스템이고, 트레이딩 계좌는 수익 확정금. 이게 이 수익 확정금을 복리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트레이딩 계좌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제 수익을 복리할 이제 하면서 계좌 자금이 커지면 이제 사는 금액을 더 늘리는 거죠. 처음보다. 그렇게 하면 또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수익 확정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복리 시스템이 입어지는 거고,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그냥 종목 샀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고 보유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아서 계좌는 그냥 수익에 수익을 낳아주고 수익에 수익을 낳아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더 비중을 실을 부분은 이제 자신의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된다. 이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회원분들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4년 이상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보통 사이클이 10년 정도 돌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사이클이 보통 한 10년 정도 돌아요. IMF에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10년이 있었죠.
자, 2008년 금융위기에서 지금 2018년까지 10년이에요. 이렇게 10년마다 주기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주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떤 시스템이 더 완벽한가를 알려면 10년 주기를 견뎌야 돼요. 그럼 앞으로 10년은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무언가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시스템 모두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손실 보지 않기 위한 이런 안전장치를 여러 개를 해놨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진입을 했던 시점은 이때 막 살 때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딱 사라 그러니까 이제 매매 좀 해봤다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자신이 혼자 혼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식 좀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미친놈이라 그래. 이런 자리에서 사라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사라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런다고요. 완전 제대로 바닥 찍었습니다. 자, 1억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게임비 처음 진입했던 시점이 완전 역별 이런 구간이었어요. 이런 구간에 게임비 딱 집어넣고 정확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한 40% 50% 수익 구간이에요. OCI 같은 경우는 제가 1억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바닥을 완전히 바닥을 찍었어요. 이것도 추정 완전 바닥 찍어갖고 20%인가 몇 프로인가 이거 수익을 한번 딱 보고 나오고 지금은 좀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럼 다시 매수 포지션을 주는 거예요. 게임빌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 안 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못 사요 이거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무릎 구간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못 사. 이거는 이미 끝났다 이제. 무릎 구간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무릎 근처까지 가 있어요 지금 게임빌 이 종목. 그럼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진입 시점을 주지 않아요. 다시 바닥까지 내려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 업황이 좋으니까 게임 관련 산업이. 바닥일 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게임비 뭐 뉴스 맨날 안 좋은 거만 뜨고 있어요 이때. 다산 네트워크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게 바닥 집어서 한 20몇 프로 수익 나고 뭐 20%에서 이것도 30% 수익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5%밖에 못 먹었죠 커뮤니티에서. 그래갖고 지금 내려가고 다시 진입하고 있는 거고. 아이고 이건 종목 공개를 해버렸네. 종목 공개는 안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우린 다 그렇게 지금 계속 작업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그런 걸 계속 증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바닥 잡았어요. 자 다음 부분 보세요. 자 정확하게 바닥이었잖아요. 올라갔다 이만큼 또 빠졌죠. 자 올라갔을 때 팔고 우린 내려왔을 때 계속 샀어요. 그래갖고 이거 다 먹었어요. 여기서 마지막 한 5% 이 정도만 못 먹었습니다. 매매를 했으니까. 바닥을 정확하게 잡았죠. 자, 이게 왜 바닥이냐? 여기 조금 더 내려갔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제정신 아닌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첫 진입했던 시점부터 지금 구간까지 보면 이게 그냥 보유만 했다 그러면 13% 수익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 18% 정도 누적 수익을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갔어요. 좀 기다려.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진입을 하는 거고, 내려오지 않고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만들어가면 또 진입을 할 시점을 주겠죠. 좀 비싼 구간이라도. 그리고 만약 내려온다 그러면 진입 시점을 주는 거고, 안 내리고 이렇게 그냥 간다? 거의 확률이 어렵다. 지금 단기 고점 구간에 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막 떠들어요. 이제 뉴스에서 막 나오고 뭐하고 떠든다고. 바닥에서 이미 한 뭐 10% 20% 구간이 이렇게 가버리면 이 자리에서 이제 떠든다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을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전문가 뭐 좀 아는 사람이다 하겠어.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만큼 또 더 내려가 버리면 사람한테 욕 바가지로 먹거든. 전화해서 이제 막 쌍욕 하는 거야. 전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좋은 자리에 추천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선 튀어버리면은 급하게 가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전문가들이 이런 자리만 노리는 거죠.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수익분을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립계좌는 이제 손해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내려오고 그냥 바로 가버리면,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은 이제 트레이딩 계좌 진입 시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다. 이 종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 확정금이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진입 시점 대비해서 뭐 지금 18% 정도 수익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 종목의 수익 확정이 예를 들어서 한 100% 뭐 20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일부는 이제 덜어서 이제 보유를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돌아서기 전에는 살펴보면
이런 구간에서 살펴보면 이게 바닥인지 뭔지 몰라요. 그럼 불안하다고. 이만큼 빠졌는데 지금 빠져있는 종목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희한해요. 이렇게 상승해 있는 구간에는 좀 더 안정감을 갖더라고. 나는 이제 이렇게 빠지는 구간은 더 사면 되니까 그냥 기회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도 이제 추세를 돌렸다고 생각해서 이 구간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더 가죠. 좋은 종목이니까 더 가요. 근데 바닥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해야 수익폭을 확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닥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해야 수익폭을 키울 수 있다. 수익폭을 키운다는 게 당연히 안전성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구간에 진입을 해서 이제 보통 수익을 봤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누적 수익 18% 쌓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100%가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구간에서 100%가 가요. 지금 구간에서. 그럼 이때 진입한 사람들은 몇 프로 수익일까요? 18% 수익 구간에서 100% 가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000원 그냥 20%라고 생각할게요. 12,000원이 됐어요. 12,000원에서 100% 가면 24,000원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구간에서 100% 가면 지금 산 사람들은 100% 수익인데 우리 처음에 10,000원에 샀던 사람들은 140% 수익이에요. 자, 수익폭이 40%가 차이가 나요. 바닥에 산 사람하고 지금 구간에서 산 사람하고 이 자리에서 100%가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닥 구간에 산 거하고 지금 구간에 산 거하고 수익률이 40%가 차이가 난다고. 이게 200% 가면 더 그렇고 300% 가면 더 그래요. 그럼 무조건 바닥만 잡아서 진입을 해야지. 지금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이제 회원분들이 가끔 한 번씩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업은 좋아요. 좋은데 자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리가 바닥이 안 나왔어. 자리가 바닥이 안 나왔으면은 아무리 사고 싶어도 참아야지. 왜? 바닥에 있는 더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혼란을 줘요. 이제 시장에서는 혼란을 줍니다. 주식시장에서 혼란을 줘요. 복리를 극대화하려면 무조건 바닥을 잡아야 돼요. 바닥을 잡아야 복리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명심해야 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안 좋은 소리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무릎, 허리, 어깨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좋은 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꼭지 구간에는 거의 좋은 소리들밖에 안 나와요. 안 좋은 소리들이 잘 안 나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저는 지금 자리가 단기적인 꼭지라고 봅니다. 최소 5개월은 빠질 거라고 봐요. SK 하이닉스, 무슨 뭐 AP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 꼭지라고 봐요. 또 뭐 있어? 전기차 관련주. 이런 것들은 지금 비싸요. 나도 전기차 관련주도 사고 싶어. 성장성이 무궁무진해. 사고 싶은데 비싸다고. 못 사는 거야. 기다려야지. 지금 이 전기차 관련주들보다도 더 싼 종목들을 사야 돼요. 지금 내수주들, 뭐 음식료들, 이런 것들이 싼 구간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더 매력이 있어요. 이 전기차 관련주들보다. 성장성들이, 성장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빼빼로 팔아. 예를 들어서 음식 뭐 관련주 중에서 이제 뭐 빼빼로 파는데, 전기차 만들어 파는 회사들, 전기차 부품 만드는 회사들보다 성장성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훨씬 싸. 그럼 그런 종목들이 안전빵이고, 자, 수익폭을 키워갈 수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자 좋죠. SK 하이닉스 좋아요. 자리가 안 좋다는 거야. 자리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해. 지금 보면 시장에서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꼭지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바닥을 제대로 잡아야 이제 복리를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바닥을 잡지 못한다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할 매수. 내가 진입을 했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 포지션에서 진입을 했으면, 무릎 구간에서 진입을 했으면 어때요? 더 내려가서 바닥을 만들어주면 그 구간에도 이제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닥을 집어내서 살 수가 있는데, 바닥을 찍고 확인이 되는 구간에서 올라온 구간에서 다시 바닥을 주질 않아요. 다시 바닥을 주질 않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기업이라 그러면 바닥을 주는 구간에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정확하게 포착해서 진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도 내려가는 구간에라도 바닥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승 중에 있는 종목을 편입을 하고 뭐 60일 이평이 224일 이평 뭐 골든크로스 발생하는 구간에서 이제 막 진입을 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만약에 바닥을 주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건까지 돌아오네. 바닥을 안 주고 그냥 가버리면 바닥에 진입한 사람들보다는 손해가 엄청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와 바닥은 이꼴이다. 그러니까 복리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바닥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 바닥을 어떻게 잡아갈지는 만약에 스스로 포지션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요, 그냥 제가 종목 드리고 하면 그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은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바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대입을 해보면 돼요. 종목들별로 언제가 바닥이었는지, 이때 어떤 그림을 만들어 줬는지. 종목 해봐, 주식시장 종목 해봐 2,000개밖에 없어요. 2,000개 종목에 그거 다 대입해서 한번 보면 되잖아요. 2,000개 종목들 중에 좋은 종목들만 추려야죠. 자, 좋은 종목들만 추리면 거의 한 30% 정도 남아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 종목들이에요. 한 30%에서 50% 정도. 한 절반 정도.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바닥 종목은 거의 한 10% 정도 됩니다. 바닥 종목은 한 10% 정도 되고, 평균 이제 10%에서 20%를 왔다 갔다 하다가요,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거의 뭐 10%도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바닥 종목. 대세 상승장 오면은 와, 진짜 바닥 종목 갖고 있으면 토 나옵니다. 토 나와. 다른 종목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많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만약에 처음부터 이제 매매를 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바닥 종목들을 이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해요. 왜? 가던 놈들이 끝나야 끝나니까. 근데 가던 놈들이 끝도 없이 가버리니까 바닥 종목들은 소외가 많이 되죠. 근데 대세 상승장에도 만약에 내가 신규 포지션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소외받는 바닥 종목에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복리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바닥을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 2,000개 중에 기업 분석을 다 해서 좋은 종목들 한 500개를 뽑으세요. 그 500개를 차트를 다 대입을 해보면서 분석을 해보면 나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나와요. 그 정도 노력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회원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다 아시죠?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이 종목, 이건 이제 월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예요. 우리가 진입을 해서 이렇게 챙겨간 종목. 차트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은 이제 내려오려면 한참 걸려요. 모르겠어요. 빠르면 한 2주? 다시 진입할 시점 주려고 하면 빠르면 한 2주? 좀 더디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자리를 잘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구간 동안 다른 종목으로도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트레이딩 계좌니까 말 그대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리 주는 것들만 골라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무언가 좀 컨텐츠를 추가를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 좀 시간이 좀 허락을 하지 않아요. 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조금 바빠지고 그렇게 돼서 일단 커뮤니티 영상은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입히고 하게 되면 직원들이 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이 좀 생기면 무언가 좀 이로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